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제 그 지방에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점심 때부터 이 수도권으로 비가 오는 다리 밑에서 태국 FM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썸네일에 이게 나라냐? 그럼 그건 나라였나?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제 채널 A에 패널로 나오신 신은숙 변호사께서 장명하신 내용을 오늘 제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할 적에 문재인이가 횃불을 들고 그 피켓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이게 나라냐 이런 횃불을 들고 문재인이가 그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횃불 들고 행진을 했었죠. 그 신은숙 변호사께서 이게 나라냐 문재인의 그 박근혜 대통령 정책을 비판할 적에 그 앵커의 질문을 받고 그럼 그건 나라였나? 이제 문재인 정권의 5년 동안 그거는 나라였냐? 이렇게 되묻는 신은숙 변호사의 그 말씀하는 내용을 듣고 번뜩 떠올라서 이게 나라냐? 그럼 그건 나라였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부제 내용으로는 사물을 잘 보는 해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바로 볼 줄 아는 그 눈이 필요하다. 이런 부제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저께죠. 세 번째 유튜브 방송 윤석열 누구인가? 윤석열은 대한민국 판을 바꾸고 있다. 이런 방송을 세 번째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2023년 2월 6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인가 아직도 모르나 이 멍텅구리들아. 그리고 6월 9일 날 두 번째 방송을 하고 지난 7월 2일 날 제가 세 번째 유튜브 방송 윤석열 누구인가? 윤석열은 대한민국 판을 바꾸고 있다. 그런데 어저께 중앙일보에서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판을 바꾸고 있다고 하는 제목으로 어저께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기사 내용을 프린트를 해서 자세히 두 번, 세 번 읽어보고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그 내용은 장관 1명 그리고 차관 개각했는데 무서운 개각 판을 바꾸시더라 이런 이제 제목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판을 바꾸는 그런 그 인사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을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저 태국 FM의 방송을 보고 의문을 많이 제기하는 자유우파의 소위 농객 내지는 아스팔트 현장에서 뛰었던 분들이 조금 폄하 왜곡하는 내용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입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은 이 나라 대한민국은 순국선열 그리고 호국영령이 지켰던 이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가 고종 황제 그리고 순종 황제의 왕으로서의 처신을 잘 못해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압박을 받고 왔었죠. 40년의 압박을 받고 왔었죠. 실제는 36년의 압박을 받았지만은 그 연 숫자로 치면은 40년의 압박을 일본으로부터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러고서 일본이 2차 대전에 나중에 참전을 했죠.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으로부터서 완전히 패배를 하고 결국에는 일본이 항복을 안 하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8월 6일, 8월 9일 원자탄을 터뜨려서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날 그 8월 12일 날 항복을 했죠. 그러고서 8월 15일 날 완전히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로부터서 벗어나왔던 것입니다. 그때에 좌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한 80% 국민들이 있을 정도로 그런 혼란기였습니다. 그때도 선각자 이승만 대통령이 나오셔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수립을 해서 1공화국, 2공화국 해서 이렇게 쭉 나왔죠.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분이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부국 강병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화의 1등 공신이었죠. 우리가 배고프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어려울 때에 우리도 열심히 하면은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새마을 운동의 노래 기치를 들면서 그리고 교육 헌장도 발표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서 이 나라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만들어서 그 이후에 해오다가 결국에는 저 태극의 뱀이 볼 적에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도에 6월 달에 누가 왔습니까? 카터가 왔지 않습니까? 카터는 그 도덕 정부라고 인권을 중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도 뭐 철수해버리겠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자주적인 힘으로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핵무기가 거의 그 개발 단계, 그러니까 서해안에서 아마 그 일부 조그만한 실험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미국 CIA가 발견을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궁화 꽃은 피었습니다 하는 그 젊은 과학자를 교통사고를 위장을 해서 이제 핵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면서 결국은 그 차지철이와 더불어서 김재규가 이렇게 부딪히고 있을 때 김재규를 아마 이렇게 주선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나고서 그러고서 이제 서울의 봄이 오는도 됐지만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황이 얽혀지고 설켜져 가지고 결국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나와서 1980년대 광주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김영삼이가 3당 합당으로 해가지고 먼저는 김대중이한테 그 노태우가 제안을 했는데 김대중이는 그거를 참모들하고 논의 끝에 노태우의 그 3당 합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노태우는 김영삼, 김종필을 해서 3당 합당을 해가지고 정권을 꾸려왔지요. 그리고 뭐 김영삼이는 그때 이제 무슨 내각제를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해놓고 나중에는 내각적 그 파동도 없었던 것으로 해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영삼이가 대통령을 하게 됐죠. 그 이후에 또 누굽니까? 김대중이 했고 김대중 이후에 또 노무현이가 했고 노무현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했고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집권 시절 상황 설명을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되고 2013년 2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1년이 지난 후에 2014년 미국에 지금 이제 미국 국빈 방문을 가게 됐죠. 그때 저 좌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 박근혜 정부의 초대 대변인이라고 했던 사람 윤창중이가 갔었죠. 그런데 저들은 모략에 쉽게 말하면 저 태극 엠blem 볼 적에는 완전히 당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혼란이 있었죠. 그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그 윤창중 대변인의 그런 그 사건 사고가 일어났었죠. 어느 때 시간이 되면은 자세히 제가 그동안 축적해놓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그거는 지금 다음으로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2014년 4월 15일 날,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을 터뜨리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곤욕의 구렁이로 몰아넣었죠. 그러고 나서 저들은 어떻게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올가맬 것인가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무슨 뭐 철도 노조니 뭐 여러 가지 일을 해 나오는 가운데 통합진보당, 소위 통진당 해산이라고 하는 것을 2013년 가을부터 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것이 결정나기까지는 2014년 12월 19일 날 헌재에서 통합진보단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2015년 1년 동안 저들이 그냥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박근혜 정부를 그렇게 올가매고 물고 뜯고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태국 FM이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이 1년 앞당겨서 2015년에만 대기업 숙청해나는 하는 일을 벌였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당하지 않았을 텐데 2016년에 그러니까 그 정권이 2년째 3년째 그 일을 하지 못하면은 4년째는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 개혁 정책을 꾸려 나갔으면 될 텐데 2016년에 된 겁니다. 2016년 1월 초순경에 TF팀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15명. 그러니까 내노라 하는 사람 15명을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일을 척척척 진행해 갔습니다. 우병우가 정무수석이었죠. 정무수석으로 정무수석이 아니라 민정수석이었죠. 민정수석이 모든 그 인사권이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병우가 내사를 하면서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때 손을 보고자 했던 것이 명목상은 롯데, 포스코, LCT였습니다. 그런데 주 타겟이 LCT였었던 것입니다. LCT라고 하는 것은 부산 그 해운대에 그린벨트 지역에 지을 수 없는, 이건 여야 합동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LCT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우병우가 4월, 5월 이렇게 내사를 하고 오는데 한 5월 중순경인가요? 그 TF팀 가운데 한 놈이 고흥놈입니다. 성씨만 제가 말씀을 드리죠. 문씨라고 하는 놈입니다. 그 새끼가 문재인 쪽에 고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이 뻥그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LCT의 이영복이는 도망을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지원이가 그 7월 30일경에 그 카메라 기자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박근혜가 살면 김무성이가 죽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오. 김무성이가 살려면 박근혜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태블릿 PC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때 조선일보의 그 뭐 이희영인가 있죠. 대우 부르붙어서 2억의 그 뇌물을 받고 여행 갔다 온 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걸 이제 건드리니까 MBC가 앞장서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앞장을 서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영복이야 나중에 이제 잡히기는 잡혔죠. 7월 뭐 25일인가 잡혔었는데 이미 저들은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를 뒤엎으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태블릿 PC라고 하는 걸 단초를 해가지고 고영태라고 하는 아이를 시켜가지고 싱가포르 어디 갔다 오다가 10월 19일 날 고영태가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고영태의 태블릿 PC의 내용을 듣고 손석희가 그때 홍석현이가 전해준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석현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홍석현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홍석현은 저쪽 아이들하고 이렇게 내통을 하면서 지내온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단초를 제공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의 박영수 특검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제 파견 검사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롯데는 그 부회장이 그 거여동에서 목매달아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부회장이 그 국장이 부회장한테 보고하고 부회장이 회장한테 신동빈이한테 보고를 하는데 그 중간 다리가 목매달아 죽어버리니까 신동빈은 나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그러고 또 그 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회장한테 보고를 했다고 그러고 가운데 사람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성주에 그 골프장하고 사드 기지로 이렇게 맞바꾸는 선에서 이제 유야무야가 됐고요. 그 다음에 포수권은 그 어정쩡하게 그냥 이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LCT를 이렇게 줬기 위해서 하는데 LCT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총동원해가지고 이런 그 복마전에 가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박지원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카메라 기자 앞에 놓고 박근혜가 살면 김무성이가 죽는다. 이거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김무성이가 살기 위해서는 박근혜를 죽여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윤석열이는 파견검사로 와가지고 지금 이제 일 처리를 잘하니까 문재인이가 뭐 세 단계 떼서 어제 내가 그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 송영길이가 변희재하고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태블릿 PC에 대한 거. 이게 지금 현재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뭐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PC.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그때 이제 그 검사가 이거 처리를 했는데 그때 변희재가 하는 얘기는 태블릿 PC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최순실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태블릿 PC가 처음에는 한 대였는데 나중에는 세 대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우리도 참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저쪽에서 변희재를 고발을 해가지고 변희재가 2년 동안 살고 나왔죠. 그런데 변희재는 아직도 굴하지 않고 이게 이 최순실 씨 거라고 하면은 태블릿 PC로 돌려달라 하는데도 지금 현재 검찰에서 태블릿 PC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이런 그 애매모호한 것은 앞으로 반드시 이것이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예,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내가지고 지금 당선을 시켰잖아요. 예, 시켰잖아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태극 FM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방법, 이제 송원하자, 격려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도 그 윤석열 빠느냐, 뭐 전광훈 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그 문자를 보내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있는 카톡이나 뭐 텔레그램에 당신이 방송한 내용은 올리지 말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사물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보는데 동시에 보는 해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그 태블릿 PC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의 참 그 풀리지 않는 애매모호한 것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저들의 이 전략에 의해 가지고 모략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4년이 넘게 5년여의 그 영어 생활, 징역 생활을 하고 나오셔서 지금은 이제 대구 달성군에 계시잖아요. 지금 김명수 휘하에 재판하는 것도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재판은 일주일에 4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김명수 하에서는 지금 현재 대장동 사건 이재명이 하는 것도 2주에 1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일주에 4번 하는 거고
2주에 한 번 하는 것도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 좌파라고 하는 애들은 완전히 우리 자유우파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애들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은 일주에 4번을 하고, 이재명의 재판은 2주에 한 번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김명수가 9월 달에 이제 꺼지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윤석열 정권이 저 좌파 아이들이 해나간 모든 것을 어느 정도를 하고 이런 것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매끄럽게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유우파, 대한민국 지킴이 자유우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불러내지 않습니까? 2021년 3월 4일 날 그때 최강기가 공직자로 있다가 나온 사람은 1년 동안은 출마를 못하게 3월 9일 날 법안을 다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3월 4일 날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이제 그게 조촉이 안 받잖아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7월 25일까지 검찰총장 기간을 두었더라면은 최강욱이가 3월 9일이나 3월 10일 날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지금 민주당 169석이잖아요. 150석만 가지면 통과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문재인이가 지금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하면은 문재인이가 승인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직자가 1년이 지나야 후보로 나올 수 있다고 최강욱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여차저차 해서 이제 총선을 해가지고 3월 4일 날 안철수가 이제 합당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3월 4일 5일 사전선거가 있었고 3월 9일 날 투표를 해서 3월 10일 날 0.74%. 물론 지금 현재 공병호 박사는 320만 표가, 그러니까 선관위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분석한 거에 의하면은 사전 부정 표가 320만 표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4만 표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습니다. 호불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안희정이도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하는데 07이 이제 7개고 07 과3이라고 과가 3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0개를 놓고 봤을 때 전광 목사가 하는 일이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 소위 태극협회위 볼 적에는 07 과3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유우파 진영에 공이 7개 정도 되고 과가 한 3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은 좌파고 저희들은 이제 마지막 전을 우리 자유우파 윤석열 정부하고 마지막 싸움을 벌어가고 있잖아요. 저들 지금 현재 총알을 뺐으니까 총알이 없어가지고 지금 맨몸으로 나와서 지금 개갱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 싸움판에서 우리가 하나 된 모습으로 나와야지.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씹고 또 정광훈 목사 씹고 씹고 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십시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들을 완전히 발본색원해서 완전히 없앤 이후에 논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해나가는 것은 저 태극협회이 볼 적에는 3대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3대 개혁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노동개혁을 하고 교육개혁하고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3대 실현과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첫째 3대 실현 목표 가운데 첫 번째 하나인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가 자유시장경제를 이루겠다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포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법치 실현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 가치를 구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대 개혁을 하고 3대 실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구현시키고 실현시키고 자유시장 경제를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법치 실현을 하고 헌법 가치를 구현하는 이것에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폄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제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회회 동포 여러분, 우리는 보다 큰 것에 우선 가치를 두어야 될 것입니다. 보다 큰 것에, 적은 것에 우리가 관심 갖는 것보다 보다 큰 것에 관심을 갖고 우선 가치를 두고 우리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대 개혁을 하며 3가지 실현을 윤석열 정권 5년 동안에 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와 뜻이 있기 때문에 저 태국 FM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읽었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자유우파 국민들의 폭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유튜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 오늘 저 태국 FM은 문재인이가 횃불 들고 이게 나라냐 했을 때 신은숙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럼 그건 나라였나 문재인 5년 정권을 질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내용에 공감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국 FM 유튜브 생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